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여기에 대해서부터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이제 목차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테마인데요.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래서 먼저 인과관계를 얘기하겠습니다. 인과관계라는 것은 행위로 인해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연관관계를 얘기합니다. 자, 행위와 결과 사이에 무슨 관계? 연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있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뭘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행위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뭐가 나왔다? 결과가 나왔으면 최소한 이걸로 인해서 나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련성을 따지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인과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인과관계. 그 다음에 객관적 귀속은요. 이제 뭐냐면 요 결과를 이 사람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있겠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인과관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결과에서 이제 행위로 가는 거예요. 이걸 객관적 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인과관계를 먼저 보면, 그럼 이제 인과관계,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만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은 모든 범죄에 논할 필요가 없죠. 어디에서만 논의가 되는 거다? 당연히 결과범에서만 논의가 되는 거죠. 어디서만 논의하는 거다? 결과범에서만 논의하는 겁니다. 거동범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인과관계,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인과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지, 인과관계와는 이제 학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인과관계와는 학설이 제법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알아둘 학설 한 3가지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다 기억하라는 것도 아니고 흐름만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에서는 첫 번째 견해가 뭐다? 조건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상당 인과관계설이에요. 그 다음에 합법칙적 조건설, 이렇게 됩니다. 합법칙 조건설, 뭐 중간에 원인설인데 몰라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조건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어야 이제 관련성을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이걸 따진 건데, 자, 조건설은 어떻게 따지냐면 이 논리적 연관관계입니다. 자, 뭘 따진다? 논리적 연관관계,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오직 뭘로만 판단하겠다? 논리적으로만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논리적. 그러면 이거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어떤 거냐? 바로 이제 요때 써먹는 게 있는데 절대적 제약 공식이라는 게 있대요. 절대적 제약 공식은 가설적 제거 절차라고 해가지고, 이게 가설적 제거 절차죠. 자, 가설적 제거 절차라고 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뭐뭐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하냐면 그냥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결과하고 행위를 놓고, 자, 행위를 빼보는 거예요. 빼보았는데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인과관계 인정하겠다. 근데 행위를 뺐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인과관계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바로 조건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관념적으로, 논리적으로만 따져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논리적으로 따지는데요, 이 조건설이 독일의 통설이래요. 우리나라의 통설은 아니고.
근데 독일의 통설인데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우리나라의 조건설을 안 취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게 문제점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수험적으로 좀 보는 건데요. 자, 그럼 조건설은 어떻게 된다? 자, 살인행위가 없었더라면 안 죽었을 것이다. 인과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살인자가 없었으면 피해자가 죽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럼 인과관계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심지어는 뭐예요? 살인자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죽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면 여기는 이 비판점이 바로 살인자를 출생한 살인자의 엄마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런 취지의 견해가 나올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자, 어떻게 된다? 비판점이 이거래요. 인과관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 인과관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뭐 설마 이게 독일 통설이겠습니까? 그냥 교과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건데 독일도 설마 살인자 엄마 처벌하겠어요? 살인자 있으면 살인자 엄마 처벌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논리적인 비판점은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의 범위가 어떻게? 지나치게 확대된다. 지나치게 확대된다. 그래서 바로 그게 뭐다? 조건설이 된다라는 겁니다. 조건설. 그래서 일단 조건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조건설이 근데 사실은 대다수의 견해에서 맞아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좀 비판하면서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좀 더 줄여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상당 인과관계설은 이 조건설에서 상당성이라를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순수하게 논리적으로만 따졌죠. 순수하게. 근데 상당 인과관계설은 상당성이라는 우리의 경험 법칙을 넣는 거예요. 일상적 경험 법칙. 그래서 쭉 해가지고 있죠. 일상적 경험 법칙. 상당성을 넣어가지고 이걸 넣는 겁니다. 그럼 뭘 따지냐면 우리의 경험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행위 있었고 이 결과가 나왔어. 나올 수 있어. 그럼 인과관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 이건 불가능해. 라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인과관계를 판단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인데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된다? 우리의 판례입니다.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을 취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요, 바로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기속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이제 알아주시면 되고요.